여러분, 아침에 소변 보셨을 때 거품이 뽀글뽀글, 그리고 이상하게 오래 사라지지 않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에이, 그냥 물살이 새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셨다면 그 순간 당신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놓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도 무심하게 넘기면 몇 달 뒤 병원에서 투석 날짜를 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6세 신장내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40년간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오면서 단 한 번도 가볍게 넘기지 않은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소변 거품입니다. 왜냐고요? 그 사소한 거품 하나가 당신의 신장을 무너뜨리고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소변 거품이 계속 생기는 분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한 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과일은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다리가 심하게 붓고 기운이 없어 걷기조차 힘들었던 분들을 다시 팔팔하게 만든 비밀 무기입니다. 약도 아니고 건강보조식품도 아닙니다.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지만 먹는 방법을 모르면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몇 분은 이 과일 하나로 수치가 안정되고 신장 기능이 회복되며 거품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장도 다니고 손주도 안고 계단도 거뜬히 올랐어요 라고 웃을 때 저는 의사로서 4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혹시 지금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긴다. 다리가 쉽게 붓는다. 예전보다 피로가 빨리 온다. 손발이 차고 자주 저린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를 놓치면 뒤늦게 후회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과일은 신장뿐 아니라 혈관과 심장까지 지켜주는 3중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선생님, 이거 먹으면서 숨이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소변 거품이 왜 생기는지, 어떤 경우의 위험 신호인지, 거품을 줄이고 신장을 지키는 식단과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그 과일과 섭취 비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냥 과일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몰랐던 몸속의 변화가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40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돈으로도 약으로도 완전히 되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소변 거품이 생기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물살이 새서 생기는 거품과 신장 질환의 신호로 나타나는 거품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저도 40년 전 처음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이건 별거 아니에요 라고 쉽게 넘기는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그 환자들이 심한 단백뇨와 부종, 고혈압, 심하면 투석까지 받게 된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거품이 생기는 걸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변 속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만 걸러내고 단백질이나 혈액, 영양분은 몸 안에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이 단백질이 물과 섞여 표면 장력을 높이면서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거품이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설거지할 때 주방 세제를 푼 물에 컵을 넣으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 거품이 바로 단백질이 물속에 섞여 있을 때 생기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신장이 건강하다면 단백질은 혈액 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그 귀중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와 버리는 거죠. 결국 단백질이 부족해져 몸이 붓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래서 내가 요즘 힘이 없고 다리가 자주 붓는 거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거품료는 단순한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근육과 장기, 혈관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전신 경고등입니다. 특히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이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렵거나 평생 약과 식이요법에 의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거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68세 여성 환자였는데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변기 물살 때문이라며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러다 다리가 심하게 붓고 손목과 발목이 아프기 시작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혈중 단백질 수치도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그분은 결국 장기간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오늘 소개할 그 과일을 포함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면서 1년 만에 부종이 거의 사라지고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내가 이걸 6개월만 일찍 알았어도 고생 덜 했을 텐데.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주면 신장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품료가 나타날 때 정밀 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품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이상 지속될 때. 둘째, 소변색이 탁하거나 붉은 기가 함께 보일 때. 셋째, 다리나 발이 자주 붓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경우. 넷째,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숨이 차는 경우.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거품, 부종, 피로감으로 은밀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 이제 블루베리가 어떻게 소변 거품을 줄이는지 몸속에서 벌어지는 과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변 거품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단백뇨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원래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죠. 이때 소변 표면 장력이 높아져 거품이 생기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 그 속에 안토시아닌이 신장 속 작은 혈관인 사구체의 염증과 손상을 줄여줍니다. 이 덕분에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폴리페놀은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 흐름을 개선해 신장 세포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 두 가지 작용이 합쳐져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블루베리가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겁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이 녹슬면 제 기능을 못하고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죠. 그런데 블루베리가 이 산화를 막아주니 신장이 천천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전북 군산에 사는 67세 최영수 씨가 있습니다. 영수 씨는 6개월 전부터 심한 거품료와 함께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게 붓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단백뇨도 심했습니다. 저는 블루베리를 포함한 저염식 하루 1.5리터 수분 섭취 그리고 단백질 조절 식단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40% 감소했고
크레아티닌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졌습니다. 영수 씨가 하신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화장실 갈 때마다 오늘은 거품이 얼마나 심할까 걱정했는데 이젠 그냥 소변 보고 잊어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블루베리 하나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하셨나요? 그 생각 때문에 몇 달 뒤에 병원에서 투석 날짜 잡히는 분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지만 지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또 중요한 건 블루베리가 단독으로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블루베리의 좋은 성분도 몸속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베리의 효과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식단, 그리고 꾸준함이 모두 맞물려야 비로소 장기적인 회복이 가능합니다. 먼저 경기도 안양에 사는 70세 박영숙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어르신은 5년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최근 들어 소변 거품이 심해지고 발목이 붓는 증상까지 나타나 저를 찾아오셨죠.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단백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영숙 어르신께 매일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40알, 하루 1.5리터의 수분 섭취, 저염식과 체중 조절을 함께 하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김치와 젓갈 같은 염분 많은 음식은 소량만 드시고 대신 제철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채우게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는다고 해서 나머지 식단이 엉망이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신장 회복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잠깐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바른 속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숙 어르신은 이 습관을 6개월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그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발목 부종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혈압이 안정되면서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가시며 선생님, 이젠 거품 걱정 없이 살아요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춘천에 사는 66세 김기현 씨의 사례입니다. 기현 씨는 평소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하던 분이었고 운동 후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2스쿱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 거품이 심해지고 전신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검사해 보니 신장 수치가 경고 단계에 들어가 있었죠. 저는 단백질 보충제를 즉시 중단하고 블루베리를 포함한 신장 보호 식단으로 전환하게 했습니다. 또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게 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단백질 과다가 병을 악화시킵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손상된 사구체를 보호하고 혈관을 회복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기현 씨는 4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에 가까워졌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전에 운동할 때보다 요즘이 더 몸이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앞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블루베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하루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먹는 것으로는 원하는 변화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꼭 알려드리는 신장 회복 하루 루틴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침 기상 후 물 1컵 200ml를 천천히 마십니다. 아침 공복에 블루베리 30에서 50알을 꼭꼭 씹어 드세요. 씹는 동안은 다른 음식, 특히 단 음료나 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은 신장세포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정리 시간이므로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작용하도록 방해 요소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침 블루베리는 하루 회복 버튼입니다. 이 시간을 빼먹으면 회복 리듬이 깨집니다. 오전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물을 조금씩
총 500ml 정도 나누어 마십니다. 소금기가 많은 간식, 예를 들어 과자나 가공 햄류는 절대 피하세요. 점심. 단백질은 하루 총량의 절반 정도를 점심에 섭취합니다. 닭가슴살, 두부, 흰살 생선처럼 부담이 적은 단백질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는 가능한 한 건더기 위주로, 국물은 적게. 오후. 오후 세네시경, 물 한 컵과 함께 신선한 채소나 소금 없는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이 시간대는 피로가 몰려오기 쉬운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 걷기를 추천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짠 음식이나 당이 많은 간식을 먹으면 밤사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이 습관 하나가 다음날 거품료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 단백질은 점심보다 더 적게 채소와 잡곡 위주의 식단을 구성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식, 야식, 단 음식은 피하세요. 특히 라면, 찌개, 족발, 피자 같은 고나트륨 고지방 음식은 신장 회복을 방해합니다. 밤. 취침 한두 시간 전 미지근한 물 반 컵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이때는 과일 섭취를 피하고 소화기관과 신장이 쉴 수 있게 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장 회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 루틴을 지킨 환자분들은 공통적으로 3개월만 지나도 소변 거품이 줄고 아침 부종이 완화되며 전신 피로가 개선됐습니다. 하루 루틴을 꾸준히 지켰을 때 신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환자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충남 서산에 사는 74세 이순자 어르신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1년 전부터 소변 거품이 점점 심해졌고 발목 부종 때문에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보다 3배 높았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경고 단계였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침 공복 블루베리 40알과 하루 루틴을 4개월간 성실히 지키신 결과 단백뇨가 절반 이하로 줄고 아침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순자 어르신은 이젠 손주랑 시장을 2바퀴 돌아도 숨이 차지 않아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남 순천에 사는 68세 정인호 씨입니다. 인호 씨는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야근과 불규칙한 식사가 많았습니다. 루틴 시작 전에는 소변 거품이 하루 종일 사라지지 않았고 전신 피로 때문에 오후만 되면 누워 계셨죠. 블루베리와 저염식, 수분 조절, 저녁 과식 금지를 철저히 지킨 지 5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소변 거품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본인 표현으로는 예전에는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활동적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두 분 모두 아침 공복 블루베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물 섭취, 저염식, 단백질 조절, 규칙적인 수면과 활동,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한 가지만 해서는 절대 이런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켜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습관의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기입니다. 좋은 습관을 쌓으면 신장은 그 보답을 돌려줍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공복 블루베리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하루 루틴을 적어두고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거품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고 다시 팔팔해지는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도 40년 현장 경험에서 나온 진짜 건강 비법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팁이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